투모로우 북콘서트,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냈을 그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그 이름,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채울 수 없었던 그 이름,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서 그 부모님들의 따뜻한 속사랑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피곤하실 때도, 몸이 편찮으실 때도, 저희 아버지는 제가 무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라고 자주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당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만날 때 제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부모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분들에겐 감동적인 사연과 행복이 가득하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섭이 아빠 이상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섭이 엄마 안현지라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민섭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섭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민섭이 엄마 아빠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민섭이가 세 아이 중에 둘째예요. 근데 조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섭이 엄마 아빠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금이 아니고 아마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IQ가 50이고요. 그러면 IQ가 50이면 돌고래 정도. 네, 그리고 자폐성 발달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이고요. 지금은 22살이 되었어요. 네, 네, 그 아이가 처음에 별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기 때는. 그런데 조금씩 클수록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엄마로서 모르는 게 가장 제 마음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또는 뭐 잠투정을 하는지 아이에 맞게 제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섭이는 도대체 한 2시간씩 이유 없이 울어버릴 때는 제가 너무 무기력하고 뭘 해야 될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폐아의 특성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눈 마주침이 안 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폐아 판정을 받고 처음에는 제 인생이 너무 싫고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보다 민섭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뭘 원하는지, 얘는 뭐 때문에 기뻐할까?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아무것도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민섭이에게 뭔가 부모로서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자고 있는 민섭이를 보면서 울었던 적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예쁘게 잘 자라줘서 민섭이가 오히려 제 인생의 복덩이가 됐어요. 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칠흑 같은 절망 속에 있었는데 또 그 민섭이를 통해서 더 큰 마음의 다른 세계를 발견해서 지금은 정말 민섭이가 저희 가정의 복덩이가 되었어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청중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음소거 풀어주세요. 민섭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민섭이를 키우면서 가장 속상했던 상황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민섭이 키우면서 속상했던 적은 뭐 셀 수도 없죠. 민섭이 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땅에 떨어진 거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구분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남이 먹다 버린 껌이나 사탕도 막 주워 먹고 뭐 단추나 뭐 이런 것도 주워 먹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던 때가 친구 아들이 유치원 한 5살 이 정도였었는데 민섭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아들한테 맞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막 민섭이 손잡고 이렇게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무조건 때려. 때리지도 못해요. 이 바보야 왜 못 때려? 이렇게 때리면 되지. 힘 줘 주먹에.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막 싸우는 법을 막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이 좀 너무너무 얄밉게 저 형은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진짜 얄밉더라고. 제가 정말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속상하고 또 학용품이나 이런 물건들 자기 관리도 안 되고 한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은 새 것을 이제 다 잊어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쨌어? 이거 왜 없어? 그러면 이제 대답도 잘 안 하죠.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상황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게 또 너무 속상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또 등치도 작은 아이들한테 맞고 이용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고 집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어떻게 제가 대신 해줄 수 없으니까. 그때가 정말 가장 속상했었던 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데 네. 저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요. 다음, 그럼 두 다음.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민섭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네, 민섭이는 정말 순간순간이 기적이었고 순간순간이 사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큰아이 때는 뭐 그냥 남들처럼 걷나 보다, 남들처럼 대소변 거르고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민섭이는 전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이렇게 케어해주고 받아주고 키운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미 다 정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를 정상아이로 어쩌면 얘가 보기에는 푸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키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줄 때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고요. 민섭이 편에서는 어쩌면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웠고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는요. 원래 자폐아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의 감정, 상황에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세계에 사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저희가 남편이랑 가끔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삐져 있거나 말을 안 하면 민섭이가 다른 두 아이는 저희 집 아이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민섭이는 저를 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손을 끌고 와서 제 손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안으라고 하고 자꾸 그럴 때 정말 민섭이가 엄마에게 관심이 있구나. 민섭이가 이렇게 감정에 눈을 뜨고 있구나. 그런 게 정말 기적 같았고 그 이후로 부부싸움이 길게 되지 않았어요. 민섭이 때문에. 요즘도 좀 전화 오면 막 하트를 날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 정말 사랑스러워요. 처음에 민섭이를 봤을 때 또 민섭이가 자폐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이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속상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요. 키우시면서 민섭의 아버님, 본인의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일 자체가 집에 자주 오는 일이 아닌 네. 일이었거든요.
그 삼판차 운전하셨는데 삼판차는 이제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그거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일을 그 트럭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그건 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가끔 집에 오시면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가시고 막 그랬던. 그래서 또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제 표현을 잘 안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마당에 샌드백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웬 샌드백인가 하고 그냥 저는 뭐 전혀 저랑 상관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야 너 이거 아빠가 너 때문에 걸어놓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때문에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전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좀 맞았거든요. 제가 좀 싸움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잠자는 제 모습을 보니까 멍들고 막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싸웠는데 맞았다. 근데 아버지는 있잖아요. 때리고 온 아들은 그래도 흐뭇하지만 맞고 온 아들은 좀 속상하거든요. 제가 민섭이가 맞고 들어오니까 많이 속상했던 것처럼. 근데 저희 집이 좀 많이 가난했었어요. 샌드백은 저희 집에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쌀 한 가마니가 좀 소중했던 그런 가정 경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 엄마가 맨날 돈 벌어라고 돈 하셔가지고 돈이나 갖다 주시지 샌드백 살 돈이면 그 돈 엄마 주면 엄마가 되게 좋아할 텐데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민섭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그때 샌드백을 사놓으셨구나. 내가 좀 운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맞고 다니지 않도록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민섭이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글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묵묵히 또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아버지인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어머니도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민섭이 아빠랑 좀 비슷한 관점인데요. 저는 좀 민섭이 만나기 전에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기보다 조금 더 밝고 긍정적으로 또 제가 교직 생활 한 25년 하면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섭이를 만나면서는 긍정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번 뭐 30번은 참을 수 있는데 200번 300번은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긍정으로도 한계가 있구나. 그 마음이 이제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민섭이가 이제 복덩이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민섭이 내가 보고 있는 민섭이가 다가 아니라고 세뇌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신기루처럼 민섭이는 내가 보고 있는 민섭이는 가짜 민섭이고 이미 다 나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민섭이가 내 마음엔 진짜 민섭인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내 눈앞의 민섭이는 진짜 민섭이가 아니고 다 나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민섭이의 상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섭이를 교육시키고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전혀 고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북콘서트 연결이 되어서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좀 흘러받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불행을 보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바라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요, 겉으로 보는 모습에 속을 때가 많아요.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빠는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데, 오늘 민섭이 아버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묵직한 그분들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분들만큼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버지 마음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모진 말들과 다그침 때문에 서운하게 했던 그 순간들이 그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오늘 따뜻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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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특별한 영상 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이어 가족사진 노래 공연까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를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저를 마음으로 또 대화하고 또 재밌게 또 놀 수 있는 재밌게 놀 수 있고 또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로 자란 것 같습니다. 별로 닮은 건 잘 모르겠는데 난 누구 닮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또 어렸을 때 저도 나피아처럼 살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많고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또 마음에서 또 아빠를 또 싫어하는 마음 또 혼자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아빠도 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알 수 없었고 아빠가 저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아빠는 제가 없으면 또 가족끼리 얼마나 평생 얼마나 평생 행복하게 또 사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아빠가 또 옛날에 또 술을 마시거나 또 엄마랑 같이 싸울 때도 많고 그런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아빠에 대해서 또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제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아빠가 또 저를 보면서 이렇게 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또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의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또 제 마음에서 또 아버지랑 또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부분은요. 서로 또 부족한 거 있을 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내 마음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또 다 해주고 또 다 또 뭐 어디 뭐 여행 갈 거나 또 먹을 거 있으면 다 챙겨주시고 또 서로 같이 또 엄마 아빠랑 지내면서 또 저는 서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서로 또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빠를 또 자꾸 말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말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북콘서트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또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또 이렇게 많이 지냈는데 서로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습관이나 또 강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또 키워줬으면 또 좋겠고,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저랑 많이 대화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우리 가족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저희가 많이 또 마음 써서 또 생각도 해 주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청소부와 아들. 연탄을 떼던 시절 경사가 심한 언덕이 있는 동네에 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해 방 한 칸에서 부부와 아이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청소부는 매일 집집마다 두어 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연탄재를 새벽에 수레에 담아 치웠습니다. 연탄재를 다 치우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고되어서 끙끙 앓았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이 새벽에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갈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하루 쉬어요. 내가 하루만 안 나가면 내 담당 구역에 연탄재가 대문마다 쌓여. 그걸 동사무소 직원이 보면 내가 임시 직원인데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고 바로 쫓아낼 거야. 힘들어도 나가야 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자꾸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가 야, 우리 집에 놀러가자 하는데도 아들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방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아버지가 일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에서 수레에 연탄재를 가득 싣고 똑바로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뛰어가 뒤에서 수레를 힘껏 밀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밀어주나? 왜 이렇게 가볍지? 뒤를 돌아봐도 수레에 가득한 연탄재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마루에 올라와서 수레를 세우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지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는 수레를 길 한쪽에 세워놓고 가게에 가서 커다란 보름달빵 2개를 사와 아들과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아빠, 빵이 맛있네요. 좀 더 드실래요? 나는 괜찮다. 저는 조금 전에 점심 먹어서 배부른데 아빠가 좀 더 드세요. 아니야, 나도 배불러.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에는 정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이상훈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은 손을 살짝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전교 1등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미 전교 1등인데. 근데 너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행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IQ가 50,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다. 인류 역사상 자폐아는 완치된 사례가 없다라고 의사들에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완전 판결을 받은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이민섭, 제 아들입니다. 4살 때 판정을 받았는데요, 저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왜 내 아들이 장애냐?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내 아들이 자폐하냐? 저희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아들이 아니라 눈 마주침이 안 되고 일정한 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막 뛰어다녔으며, 그리고 대소변을 5, 6살까지 못 가렸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식당 가면은 왜 반찬들 그냥 갑자기 막 테이블 밑으로 막 쓸어버리고 숟가락통 막 떨겨버리고. 그러면 식당에 가면은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식당에 가면 스타가 돼요. 스타가. 왠 줄 알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보거든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자폐아라서, 제 아이가 장애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막 반찬 막 쓸어 담고 숟가락통 막 쓸어 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제가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숟가락통 이렇게 탁 치워가지고 그거 다시 세척해야 되잖아요. 딱 가는데 장애인을 데리고 나와, 집에서 먹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하루는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면서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딱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에는 모래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모래 놀이도 하고, 또 미끄럼틀이나 그네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모래로 되어 있었던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제 아들 민섭이와 민섭이보다 1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민섭이를 잘 돌봤어요. 가끔 둘이서 그 아파트 놀이터에 나와서 놀았었거든요. 제가 퇴근하면서 주차를 딱 하면서 보니까 거기 민섭이하고 혜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나와 있구나. 엄마가 이렇게 저녁 준비하느냐고
아이들 이렇게 나가서 놀라고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차문을 닫고 이제 민섭이 쪽으로 막 제가 가고 있었죠. 근데 민섭이가 막 앉아서 막 모래장난 하더니 갑자기 펄떡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쟤 어디 가지? 하고 보니까 그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 놀이기구 있거든요. 그 놀이기구에 민섭이가 한 5살 때쯤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거기서 이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민섭이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막 과자를 먹으니까 5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민섭이는. 그냥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민섭이가 그 과자 달라고 하는 건가 보다. 아빠가 사주면 되는데 왜 또 그랬지?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과자 봉지에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와, 기특해라. 제가 과자를 민섭이한테 줄 모양이구나. 야, 너무 착하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민섭이한테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움큼을 탁 잡더니 민섭이 두 손에 이렇게 놓아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확 뿌리는 거예요. 놀이터 모래바닥에. 그러니까 민섭이는 또 헐렁 내려가 앉아가지고 그걸 또 막 먹는 거예요. 모래 반, 과자 반 막 먹더라고요. 제가 뭔가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저놈 봐라 막 하면서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과자를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밟고 있는데 그 과자가 부서지는 과자도 있고 모래에 박히는 과자도 있고, 근데 그 발밑에 밟고 있는 발밑에 손을 집어넣어서 민섭이가 그 과자를 먹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제 마음에서 너무너무 화가 그냥 막 터졌어요. 막 달려가서 그놈의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모래바닥에 팍 하고 패대기를 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왔는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소리를 쳤는지 모르게 계속 과자를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너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모래바닥에 주저앉아서 민섭이랑 눈을 맞췄어요. 야, 우리 민섭이 과자 먹고 싶었구나. 그 과자 사달라 그러지. 왜 이거 주워 먹고 있어, 민섭아? 아빠가 과자 사줄게. 그만 먹어, 그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손을 막 털고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니까 막 뿌리치고 과자를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애가 왜 내 아들이야, 왜. 제 마음에서 대화도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정말 짐승처럼 먹는 것만 막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손 털고 혜림이랑 이렇게 둘이 손잡고, 야, 민섭아, 아빠 과자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사. 아파트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민섭이 어떻게 키우나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이용당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자, 민섭아, 아빠가 살아있을 땐 너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제발 아빠보다 조금만 빨리
죽어다오. 제 자식인데, 내가 아빠인데 자식이 조금만 저보다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민섭이가 장애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얘는 장애인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배려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지인들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장애인이 됐어요. 민섭이는 어떻게 컸을까요? 장애인으로 컸죠. 그런데 저에게는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포기했어요. 안 되는구나. 얘는 장애인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아이구나.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좀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면은 잠자고 있는 우리 사남매를 깨워가지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좀 싫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수음이한가가 있었는데 거의 올수를 맞았었어요. 그런데 한 번 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갑자기 다다락습이라고 옛날엔 매 월마다 하는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엄마가 또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아빠가 이거 신청했어. 그래서 왜요? 너 우 하나 나왔다고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이렇게 하더라. 이거 비싼데 이걸 할 거면 차라리 돈을 줘서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든지 쌀밥을 해주든지. 그 어머님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때는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제가 민섭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민섭이 얘는 안 되는 애야, 얘는 어쩔 수 없는 애야 하고 저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시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때 왜 다다락습을 신청했을까? 우리 집이 그 넉넉한 집이 아닌데, 없어도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뭔가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민섭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아버지를 좀 무시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좀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민섭이를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시했던 아버지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걸 좀 발견했어요. 내가 민섭이를 포기하고 있구나. 가만히 생각을 따라가 보니까 얘는 장애인이야, 얘는 자폐아야.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돼. 그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얘는 장애인이니까 자폐하니까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내가 바로 자폐하구나. 민섭이가 장애인이 아니고 민섭이가 자폐아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내가 자폐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보다 조금 먼저 죽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구나.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마음을 좀 바꿔야겠다 하면서, 그러면 민섭이는 뭐든지 할 수 있네.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얘는 정상 아니야? 그럼 내 마음부터 한번 바꿔보자. 민섭이는 정상이야. 그래서 저는 민섭이를 큰딸하고 똑같이 정상으로 키우게 됐어요. 맨 처음에 말을 잘 안 들었죠. 막 소란 피우고 막 장난감 던지고 막 장난감 정리시키면 막 던지고 막 다시 쏟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마음이 바뀌니까 그 마음에서 얘는 장애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 마음에서는 막 몇 번 싸우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5시간 만에 장난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니까 2시간, 1시간 30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저는 민섭이를 정상으로 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 정상이라고, 얘 자폐 아니라고, 똑같이 해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마음에도 정상화로 됐어요. 그러니까 민섭이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주변이 다 아빠였거든요.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민섭이를 싸워줬어요. 다른 사람 마음에도 정상화가 되니까 민섭이는 어떻게 컸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으로 컸죠. 충고가 있어요. 민섭이는 전교회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고 또 대학 성적도 4.0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았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저는 제 마음 하나 바꾼 것뿐이 없거든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이미 행복할 조건들이 많은데 자기가 불행한 조건에 자꾸 연결되고 불행한 조건들만 보고 있어서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사지가 멀쩡하고 혼자 가고 싶은 데 다 가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혼자서 호흡할 수, 숨 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행복할 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민섭이를 통해서 얻은 것은 이미 민섭이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민섭이 못하는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미 민섭이는 다 할 수 있는 행복에 딱 연결되니까 민섭이에게 행복의 정상적인 말에 희망, 소망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결국 민섭이는 정상으로 다 컸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어린 나이 때는 제가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커가지고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제 아들인 민섭이하고도 이렇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불평 불만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묵묵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지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정말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 콘서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